안녕하세요. 웹캠 다 켜주시고요. 벌써 4월이네요. 그죠? 드디어 감기가 나았습니다. 네. 감기가 나았는데, 아유, 겨우 나았는데, 식구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또 저는 이렇게 남의 집에 와 있어요. 호텔에 와 있어요. 아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진짜. 음, 우리 요 클래스는 다행히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어, 비대면으로 우리 진행을 하죠. 네, 이제 컴퓨터 이거 고장 나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강의실을 우선은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강의실 가시면 5시 또 수업이라서 다 퇴근하실 시간이어서, 아마 강의실이 다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뭐 PC방이나 이런 데 가셔서 하시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강의는 이렇게 강의대로 듣고 엑셀만 실행되게 하고 이제 휴대폰으로 본인을 비춰주시면은 그대로 출석을 인정해드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예제 받아주시고요. 그동안 채팅창에 본인 이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웹캠 안 켜신 분들은 웹캠 다 켜주세요. 출결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천천히 준비해 주시고요. 유빈, 성원빈, 그다음에 정식, 서연, 환식. 유빈은 접속하셨네요. 이중 접속하셨네요. 그죠? 네. 네. 저도 2개 접속해서 네, 뭐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했고요. 이게 출석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선 채팅창에 다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거 체크 후에 할 거예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별일 없으셨죠? 요즘에 막 여기저기 막 다 그냥 코로나가 막 걸려가지고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뭐 그냥 감기 수준이다 이러는데 정말 많이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거의 곤죽이 되던데 너무너무 앓고 그다음에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기본 함수까지 하고 끝났나요? 뭐 sum, average, minimum, maximum, 뭐 count A 요런 이제 기본 함수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함수 다 하고 다음 주면 아마 진도가 거의 다 끝날 것 같은데 체크를 오늘 다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12시 40분 그 다음에 2시 40분에 수업이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이 있어요. 대면으로. 근데 자격증 보실 분들 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좀 약간 불안하다 하는 분들은 직접 저의 피드백을 이제 바로바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대면으로 수업 그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요 수업 안 들어도 되게 대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 월요일 날 12시 40분, 2시 40분 이렇게 똑같은 수업 2개 대면으로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혹시 이제 뭐 컴퓨터가 망가졌다거나 오늘 이제 연락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식의 좀 돌발 상황이 있다 하는 분들은 대면으로 직접 오셔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그렇게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5장으로 가주시고 5장 5장에 5-4까지 우리 했었나? 5-4까지 요거 문제는 안 풀었었지? 문제 풀었었나 요거? 기본 함수? 문제대로 보여드렸었어요? 제가? 아니죠. 그냥 sum, average, 뭐 미니멈, 맥시멈 뭔지만 알려드리고 끝났었죠. 그러면 5-4 예제 열어주시고 챕터 5에 5-4 준비해 주시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4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기본 함수에 대한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문이라는 워크시트에서 주문이라는 워크시트. 지금 시트가 사실상 뭐 하나밖에 없어. 하단에 보시면은 하나밖에 없어. 그치? 얘 어떻게 없애지? 이거 어떻게 없애나? 그냥 좀 줄일게요.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H5셀에 값을 구해달래요. 어떤 데이터를 구해줘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국가라는 이름 범위를 사용해서 국가의 개수를 나타내는 수식을 H5셀에 입력해달랍니다. 국가, 우리 이름 범위 지정했던 거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이름 범위 어떻게 지정했었어? 요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기억나? 직접 타이핑 하셨었죠. 수식의 이름 관리자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서 수정도 하고 삭제도 가능했었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국가라고 하는 정의된 이름 범위가 있는 거야. 눌렀더니 블럭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이름이 정의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괜찮아 여기까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블럭 잡힌 이 범위에 데이터가 몇 칸인지 세어주라는 거야. 문제 다시 볼게요. 개수를 구해달래요. 개수. 괜찮아? 개수 한번 구해보자고.
개수 H5셀에 나와야 하니까 H5셀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해 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함수 삽입, 수식 탭에 함수 삽입 누르셔도 좋고요. 이 수식 입력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왼쪽에 fx 함수 마법사 보이시죠? 아무거나 눌러도 돼. 두 개 다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눌러주셔서 함수 마법사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잘 열어주셨으면 이 아래쪽에요. 함수 선택 부분에 목록 중에 카운트라는 함수 보여? 목록 중에 카운트 있어? 카운트 찾아줘. 저는 목록이 없어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카운트라는 함수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밸류 1, 밸류 2, 밸류 3 이렇게 해서 커서만 올려놓으면 계속 하나씩 뭔가가 늘어난다. 카니? 밸류 1에는 원래 이제 데이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범위를 카운트 할 건지 블럭으로 원래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는 게 맞죠. 근데 드래그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국가라고 해서 이 정의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국가. 괜찮아요? 이제 아래쪽에 밸류 2, 3, 4는 국가 영역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얘네들에 대한 개수도 구하고 싶다. 또 떨어져 있는 얘네들에 대한 개수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범위 영역이 비연속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추가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얘네들 다 필요 없네요. 다 딜리트 눌러서 제거해 주십시오. 지금은 국가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시고 확인을 누르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올 거야. 0으로 나올 거야. 왜냐하면 이 count라는 함수는요. 영역의 범위의 데이터가 숫자일 때만 카운트로 세워줘요. 숫자일 때만. 근데 텍스트잖아.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 카운트 함수는 문자 인식 못해. 그래서 0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T 뒤에 이렇게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요. T 뒤에 커서를 위치해 주시고 알파벳 A 입력해 줍니다. 알파벳 A. count A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괜찮아? count A. A 소문자 대문자 구분 안 하셔도 되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는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 count A라는 함수는 문자도 인식하고 숫자도 인식합니다. 공란 빼고 다 세워줘요. 이것이 count 함수와 count A라는 함수의 차이점인데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괜찮아요? 작은 문제 1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H6셀에 1분기, 2분기 데이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 수식을 입력해라. H6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1분기 데이터, 그다음에 2분기 데이터. 얘네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쪽에 구해달래요. 지난주에 공부한 미니멈 이용하면 되겠죠. 좀 약간 이제 함수가 손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직접 입력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직접 타이핑 하시는 게. 직접 입력하는 방법 알려줄게. 모든 수식은 는으로 시작합니다. 이퀄 표시 써주시고 미니멈의 약자 m, min이라는 이제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m만 입력했을 때 m으로 시작하는 함수들의 목록들이 쭉 펼쳐집니다. 요 중에 min 보여? min? 더블 클릭해 주시면 입력되어지면서 괄호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최소값을 나타낼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C의 3셀부터 C의 29셀까지 블럭 잡습니다. C의 29셀까지 블럭으로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역이 하나 더 있지. 2분기. 위에 이제 C의 3부터 29셀 컴마 쉼표 찍어주시고 C의 3에서 C의 29셀 이거 쉼표 찍어준 거야 그냥. 그리고 2분기 잡아준데 이거 드래그 하기 좀 힘들지 않았어? 좀 번거롭지? 좀 쉽게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의 3셀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2의 3셀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아래쪽 방향키 눌러보세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방향키. 입력 데이터까지 깔끔하게 잡히지 않아? 그치? 뭐 이렇게 이제 연속적인 데이터 몇백 줄일 때는 지금처럼 잡으시면은 좀 더 쉽게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거 없는데 괄호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 괄호까지 닫아 주셔야만 함수가 종료되겠죠. 괄호 닫아 주시고 엔터 눌러주면 1분기와 2분기 사이 2분기 중에 가장 작은 값이 1468이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미의 셀에 뭐 900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도 같이 바뀌어. 여기도 같이 바뀌어. 그러니까 데이터만 계속 바꿔서 쓰는 거야, 사실. 괜찮아? 이렇게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 값만 변경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의 내용. 저장하세요. 저장하십시오. 오늘도 낼 것이야. 오늘도 낼 것이야. 내려가서 5-5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로 낼 거예요. 지금 하신 거 그대로 내시면 돼요. 예제 5-5 열어주시고요. 5-5에서는 조건함수라는 걸 사용합니다. 조건함수를 이용을 해주는데 어떤 조건인지 먼저 보자고 문제를. 보시면 주문이라는 워크시트에서 국가가 미국과 같으면 미국이면 거래, 그렇지 않으면 빈 셀로 표시해라. 입력되는 수식을 F3셀에 구하는데 F22셀까지 수식을 복사해 달래요.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두 번째 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조건이 요거다. 국가가 미국이면 이게 조건인 거야. 이번에 보여드릴 함수는 if라는 함수입니다. if 함수. F3셀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해 주시고요. 위치해 주시고 이쪽에다가 거래 또는 빈 공란이 나와야 돼. 요 열에 다. 그치? 근데 조건이 이 국가가 미국이면 거래. 그렇지 않으면 빈 공란이래요. 지금 요 셀에는 빈 공란이 표시가 돼야 되겠네. 미국이 아니니까. 그치? if라는 함수는 그냥 직역하면 만약에 뭐뭐 하면이잖아. 그치? 만약에 미국과 같으면 땡땡, 그렇지 않으면 XX, true일 때, false일 때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입력이 되도록 표시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함수 마법사 이용해 볼게요. 함수 마법사에 if, 이 목록에 저는 지금 if가 없거든요. 없어서 모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모두를 클릭을 한 후에 여기 아무데나 이제 커서를 아무데나 두시고 ABC 순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IF 입력하잖아? 그러면 I로 시작하는 IF, if라는 함수로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다가 검색하시면 돼요. 위에서.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보입니다.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테스트의 경우에는
조건을 입력을 해주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조건을 입력해주는 함수. 조건이 뭐였지? 국가가. 요 국가가 같아야 돼. 미국과 같아야 돼. D의 3셀이 여기 좀 더 크게 보이니까 이쪽에 보세요. 미국과 같아야 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주잖아. 그럼 오류 난다? 왜냐면 같다,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러한 비교 연산자, 이 부등호 는도 비교 연산자거든? 근데 이 비교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뭐랑 많이 써? 숫자랑 숫자랑 비교할 때 많이 쓰지 않아? 보통은? 그치? 뭐 10이 7보다 크다. 뭐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교 연산자를 쓰게 되잖아요. 문자랑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문자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문자를 큰 따옴표 열었다 닫았다. 큰 따옴표를 묶어 주셔야만 이 부등호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성립을 시켜줘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조건은 이게 조건이거든. 이 조건을 만족하면 if true로 하면 거래. 그렇지 않으면 if false 하면 공란이라고 했는데 비워두면 안 돼. 그럼 조건을 입력 안 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열고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괜찮아? 요렇게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는 거지. 얘만 잘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조건만? 뭐 얘를 만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2가 입력되도록 해라. 얘를 만족하면 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나오도록 해라. 이거는 그냥 표시하는 형식이잖아. 그치? 데이터고. 얘만 잘 써주면 돼. 조건만. 확인을 눌러주는 순간 공란이야. 왜냐면 미국이 아니니까. 나머지 셀을 채우기 핸들러로 더블 클릭. 핸들러 나타내시고 채우기 핸들러로 채워보세요. 괜찮아? 제대로 잘 나와? 이게 이제 if 함수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냥 나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요 아이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뭐 별다른 거 없어. 이 텍스트만 따옴표로 묶어주고 뒤에 3셀이 미국과 같으면 거래, 그렇지 않으면 빈공란. 이게 답니다. 해당하는 작은 문제 1번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국가가 일본인 수량의 합계가 나타나도록 I5셀의 수식을 삽입해라. 우리 지난주에 합계는 했었지. 썸이라는 합계는 했었잖아요. 뭐 안 했어도 합계라는 것을 구할 때는 뭐 평균은 에버리지, 합계는 썸, 최소값은 미니멈, 맥시멈, 최대값은 맥시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량의 합을 구하래.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얘네들 썸 이용해서 쭉 블럭 잡아주면 끝이거든?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국가가 일본인 데이터의 수량의 합계래. 다시 말해, 얘네들의 합을 구하는 건 맞거든? 근데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합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중에 일본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합계만 구해달래. 이해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해줘야 돼. 합을 구해달래. 그래서 합계이기 때문에 썸이고요. 어찌됐건 조건이 들어가는 합계잖아요. 일본인 데이터만 찾아서
수량의 합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sum if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I 5셀의 마우스 포인터 유지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 sum if 찾아줍니다. sum if 찾아줍니다. 좀 천천히 할까?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제 처음 하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네. 문제를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다다음 주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릴 텐데, 반복하면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할만하실 겁니다. 함수 인수 대화 상자까지 나왔어요. 우리 아까 if 함수 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먼저 입력됐었죠. 뭐 뒤에 3셀이 미국과 같으면 이렇게 이제 뭐 했어? 조건을 먼저 입력을 했었잖아.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조건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이 뭐였더라? 국가 뒤에 3에서 뒤에 29셀 뒤에 3에서 뒤에 29셀 요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데 영역 설정을 해줬습니다. 뒤에 3에서 뒤에 29셀 이 중에서 두 번째 칸에 두시고 뭘 찾아야 돼? 1번을 찾을 거야. 이제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예요. 얘는. 요 중에 얘를 찾겠다. 괜찮아? 끝났어. 이게 끝이야. 그리고 합계 구할 영역. 합계 구할 영역은 수량의 합계였으니까 얘네들의 합을 구해주겠다. 수량의 합을 구해주겠다. D열 중에서 1번을 찾아서 요 마지막에는 합계 구할 영역이잖아. sum range라고 돼 있잖아. 그치? 괜찮아? 확인을 눌러주시면 36124라는 데이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구했으면은 에버리지 if랑 카운트 if도 다 구할 수 있지. 에버리지 if, 카운트 if, sum 대신 에버리지, sum 대신 카운트가 들어간 것 뿐이거든. 그러면 구해보세요. 수량이, 죄송해요. 주문 면적이 100만 이상인 수량의 평균값 구해보세요. 다시 이야기 드릴게요. 주문 면적이 100만 이상인 데이터의 수량의 평균값 구해보십시오. 구해봐. 에버리지 if 이용해서 구해보세요. 왜냐하면 랜덤하게 낼 거야.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그렇게 낼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에서도 sum, if, average if, count if 중에 랜덤하게 한두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구해보세요. 잘 구해져? 괜찮아? 보여드릴게요. 먼저 똑같은 방법으로 함수 마법사 average if 함수 마법사 average if 이용합니다. 똑같아. 주문 면적 C열 중에 100만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야 돼. 6개 입력해 주시고 요 중에 얘네들만 찾아서
똑같이 수량의 평균값을 이용해 주겠다. 수량의 평균을 구해 주겠다. 확인을 눌러주면 뭐 4370 0점 어쩌고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점 자리 나머지. 그러면 요거 구해봐. 수량 중에 5,000 이상인 게 몇 칸인지 세어보세요. 수량 중에 5,000 이상이 몇 개인지 개수 세어보세요. 카운트 if 이용하시면 되겠죠. 조건이 들어가니까 카운트 if 이용해서 구해보십시오. 얘는 조금 더 심플하지. 그냥 개수만 세면 되니까. 보여드릴게요. 카운트 if 찾아주셔서 수량 중에 이 열 중에 5,000 이상이니까 5,000 포함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한다. 5,000보다. 확인을 눌러주면 요 수량 중에 10칸 정도밖에 안 되네요. 5,000 넘는 게. 그쵸? 요거 다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당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내려가서 5-6 보여드릴게요. 사실 자격증에서는 5-5까지만 잘 숙지하시면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이거 저장하세요. 본인들은 낼 거니까. 5-06 열어주시고 5-06 열어주시고 얘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높은 함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많이 사용해. 그리고 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절대 참조 있죠. 지난주에 F4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달러 기호 붙였던 거.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얘를 보면서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어찌됐건 이제 함수를 봤을 때 h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요. lookup. lookup이 이제 조회하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 예제 파일을 이렇게 미리 봤을 때 B의 4셀에 과목 코드에 대한 강의료를 구하고 싶대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표 A에 이렇게 기준표가 있는 거야. 가격표가 있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해요? C-2019네? 그러면 C-2019야, 여기. 강의료가 21만 9,420원. 직접 쓰지 않아? 21만 뭐 9,420원? 그리고 아래쪽에도 S-3750. 16만 7,440원. 직접 써야 되잖아. 그치? 원래는 하나하나 비교해서 찾아서 써야 되잖아. 근데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기준표만 만들어 놓으면 조회해서 입력해주는 함수가 lookup이라는 함수예요.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나중에 사회 나가시면 그냥 따라 해주세요. B에 4셀에 두시고 함수 마법사에서 선택 범주 내려주셔서 찾기 참조 영역 아니면 이제 모두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hlookup이라는 걸 찾아줍니다. H로 시작해요. 알파벳 H 입력해 주신 후에 요 H로 시작하는 목록 중 hlookup 찾아주십시오. hlookup. 괜찮아요? 찾아주셨으면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십시오.
뭐가 이렇게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심플해. 생각보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lookup value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lookup value는 우리 여기다가 이제 강의료를 구할 거잖아. 그치? 뭐에 대한 강의료야? 얘에 대한 강의료 아니야? 그치? 요거에 대한 강의료가 이쪽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셀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나 얘에 대한 강의료를 구할 거다. A 샀세. 이게 끝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얘의 강의료를 구할 건데 어디에서 참조해서? 얘네들 중에서 찾아줄 거다. H3에서 H5셀, H3에서 L5셀이죠. L5셀. 잡아주시는데 요 첫 번째 열, G열까지 이렇게 잡아도 사실 값은 나오는데요. 앞줄에 있는 열머리글은 데이터가 아니잖아. 그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보기 편하라고 입력해 놓은 거지, 얘는. 열머리글. 좀 더 정확하게 조회하려면 데이터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겠죠. 잡아도 돼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 로우는 행이지. 행의 위치의 번호를 입력해 달랍니다. 여기에서의 행의 위치 번호는 표 A, 다시 말해 요 부분, 얘네들. 테이블 어레이로 잡았던 요 영역 있죠. 이 영역에 요 영역에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몇 번째 행의 위치에 있나요? 두 번째 행의 위치에 있잖아. 우리는 강의료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 넘버는 두 번째 행이 필요하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레인지 룩업이라고 되어 있는 네 번째 인수에 포인터를 올려주시면 하단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값이래요. 사실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하다, 비슷하다의 구분을 또 이제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A-4843은 강의료가 182,180원이에요. C-2019는 219,420원입니다. 이렇게 얘는 요 가격이고 얘는 요 가격이잖아. 가격표가 있어. 우리 슈퍼에 내가 뭘 사러 갔다? 껌은 100원, 과자는 200원, 사탕은 300원이야. 근데 이제 껌부터 과자까지는 100원. 이런 거 있어? 그렇지 않지. 범위가 없지. 그냥 1대1 대응 아니야? 껌은 무조건 100원이고 과자는 무조건 200원이어야 되잖아. 범위가 없어.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일치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래쪽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표 B를 참고한 요 셀을 보게 되면 얘는 기준이 요건 거야. 점수인 거야. 점수. 그래서 0점부터 59점까지는 F 학점, 60부터 79점까지는 C 학점 이렇게 줄 거다. 근데 0점도 F 학점이고요. 10점도 F 학점이고 50점도 F 학점이죠. 이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범위가 있는 게. 괜찮아? 이해됐어?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해. 왜냐하면 과목 코드에 대한 강의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때는 false, 직접 false 입력하셔도 좋고요. 숫자 0 입력하셔도 false입니다.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true 또는 아예 안 쓰셔도 돼요. 공란으로 놓으셔도 true예요.
그러니까 false일 때 0만 기억하면 되겠지. 그죠?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럼 값이 나왔어요. 채우기 핸들러로 채우면 값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아?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그 바로 아래 칸에 제가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 얘 한 칸, 여기에서 한 칸 내리면 참조했던 요 셀은 같이 따라서 그 아래 칸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뭐도 내려갔어? 이렇게 참조했었잖아. 아래로 똑같이 참조되는 거야. 똑같이 내려가는 거야. 이 부분이 참조되는 거야. 얘는 움직이면 안 되지 않아? 그 아래 칸도 봐볼까? 세 번째 칸 더블 클릭하면 같은 방향만큼 똑같이 따라 내려와 버렸잖아. 내려오면 안 되잖아. 그치? 고정돼야 되잖아. 얘는 고정시켜줘야 돼. 그래서. 고정해 볼게요. B의 4셀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해 주시고요. B의 4셀에 포인터 위치하시고 함수 마법사 다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해놨던 이 데이터들 그대로 남아있는데 쫓아가봐 그냥. A4셀, 요거 A4셀이거든? 근데 아래로 한 칸 내려야 돼. 근데 요 셀에서 같이 따라 내려와야 돼. 그치? 또 같이 따라 내려와서 그 아래 칸이 참조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면 돼. 얘는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테이블 어레이. 그래서 저처럼 블럭을 다 잡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세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줄 수도 없어. 숫자잖아. 그치? 얘는 셀 주소에만 줄 수 있거든. 절대 참조는. 여기에만 주면 돼. 확인을 누르고 다시 채우기로 채워보세요. 제대로 나와?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따라서 안 움직였어요. 얘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 그 아래 칸도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절대 참조야. 움직이지 않게. F4를 누르거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 정의해 주시면 되죠. 이름 정의하거나 지금처럼 F4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조회해 보세요. 여기서 HLOOKUP 이용해서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이쪽에서 조회해 보세요. 구해봐. 한 1, 2분 드릴게. 절대 참조까지 설정해 보세요. 괜찮아요? 보여줄까? 보여드릴게요.
HLOOKUP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HLOOKUP 똑같이 써주시고 기준셀 아까 우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기준인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요 안에서 조회해 주겠다. 요 안에서 표 A를 사용을 해주는데 이번엔 몇 번째 행이 필요한 거죠? 몇 번째?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행이지. 중원. 3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리고 이번에도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0 써주시면 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얘 움직이지 않게 그치? 확인을 눌러서 지정을 해줍니다. 우선 중원은 내가 기억을 해두겠어. 눈이 안 보이네. 네. 나머지 셀에 채워주셔서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 하나가 더 남았는데 요거는 사실 새로운 함수는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돼 있어? VLOOKUP이라고 돼 있지. VLOOKUP. HLOOKUP, VLOOKUP 사실 똑같은 거다. 함수가.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인데 뭐가 다르냐면 기준표가 테이블 어레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방향이면 HLOOKUP. 호리즌, 수평의 약자예요. 그리고 기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VLOOKUP이야. 버티컬의 약자, 수직. 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요 기준표가 세로 방향이면 V,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HLOOKUP. 요거 구할 수 있겠지? 학점. 얘는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HLOOKUP 이용해서, VLOOKUP 죄송해요. VLOOKUP 이용해서 확인. VLOOKUP 나타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고요. 이번엔 점수에 대한 학점이거든요. 점수에 대한 학점. 그래서 얘에 대한 학점을 구해주겠다. 뒤에 4셀에 대한 학점을 구해주겠다. 어디서? 조회해서? 여기서 조회할 거야. 표 B에서. 표 B에서 조회할 것이다. 이번엔 로우가 아니지. 컬럼이라고 나와 있죠. 열. 컬럼의 번호 우리 몇 번째 열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는? 세 번째 열이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학점이라는 열이 나는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지. 왜냐하면 0점도 F학점, 10점도 F학점, 50점도 F학점이야. 비슷하게 일치해서 공란으로 두겠습니다. 투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절대 참조 설정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워 넣어주시면은 해당하는 학점이 조회돼서 입력이 될 거예요. 사실 요거 있죠. 요 부분 있는 거.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력을 해놨는데 사실상 요렇게만 쓰셔도 돼요. 사실. 요렇게만 쓰시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요렇게 바뀌게 되고 두 번째가 되겠지? 2가 되겠지. 2가.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안쪽에 두 번째 열을 입력을 해놨던 건데 이렇게만 입력을 해두셔도 조회돼서 찾아줍니다. 함수는 다 끝났어요. 이제 함수는 소름 끼치게 많진 않지 생각보다. 기본 함수 sum, average, minimum, maximum, count A 그 다음에 조건 함수 if 함수 있었고요. sum if, average if, count if
그 마지막에 VLOOKUP, HLOOKUP 이게 다야. 함수는. 비슷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이것도 저장하십시오. 저장을 해주십시오. 5-6도 저장을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이 이제 끝났습니다. 할만하지 않아? 우선은 뭐 함수만 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진도를 조금만 더 나갈게요. 6장의 내용을 살짝 보여드리는데요. 이 정도만 하려고 하나 섹션 하나만 더 좀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 내용이 간단해. 근데 차트는 이야기해드릴 게 조금 많아서 얘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섹션 챕터 6부터는 내용이 좀 가볍습니다. 3, 4, 5장만 잘 넘어가면 괜찮아. 이제 6장, 7장은. 6장은 개체 삽입이요. 그림, 도형, 차트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리 어렵진 않겠죠. 네. 지금 예제 그래 열겠습니다. 챕터 6에 6-1 열어주시고 6-1을 열어주시고 이쪽에 보면은 시트가 2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문제대로 얘는 보여드리지 않고 기능적인 설명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적인 거. 첫 번째 문제는 이미지를 삽입하고 뭐 밝기 대비 조절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그림 스타일을 적용해라 이런 이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그림은 다 넣을 수 있잖아 우리 그치? 그림은 다 넣을 수 있어. 그래서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에 가시면 그림. 근데 그림도 뭐 이 디바이스에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스톡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 뭐 온라인 그림. 얘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구글이랑 이게 호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뭐 용인대학교 이렇게 검색해서 아유 오타가 그냥 용인대학교를 썼는데 왜 엄한 게 나오지? 그죠? 우리 용인대 학생들이 좀 분발해야겠어. 일부러 많이 검색해놔. 그러면 상위로 올라가 있는데 뭐 심지어 뭐 나와 있는 게 우리 학교 아니지? 우리 학교 아니야. 우리 학교도 아니네. 학교 로고도 없네. 용인대. 그래도 재작년까지는 좀 있었는데 용인대학교 이렇게 검색하면 심볼이 바로 보였는데 이쪽이 없네요. 왜 없어? 왜 없을까? 아유 뭐 이제 카테고리가 완전 벗어났는데. 뭐 임의대로 요거 그냥 갖다 쓰겠습니다. 이미지 그냥 요거 하나 쓸게요. 그 심볼이 있으면 그냥 삽입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없네요. 그죠? 온라인. 그냥 임의의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레퍼런스도 붙게 되네요. 요즘에 저작권이 하도 예민해가지고. 임의의 이미지를 넣어놨는데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십시오. 선택을 하면 위에요. 그림 서식이라고 해서 서식 탭이 나오지 않나요? 서식 탭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묶여 있습니다. 왼쪽에 수정 이렇게 내려주시면 밝기 대비 조절. 근데 이제 뭐 지금 문제처럼 밝기 몇 프로에 대비는 몇 프로로 해라 라고 나온다면 사실상 좀 원시적으로 눌러주신 후에 찾아줘야 되거든요. 요것보다도 하단에 그림 수정 옵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 직접 입력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에 뭐 플러스 40으로 해라. 직접 쓰는 게 편하지 않아? 선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가 나온다면. 그래서 수정에 그림 수정 옵션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색 이렇게 내려주셔서 색조, 뭐 채도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는데, 이 팁을 올려놨을 때 팁으로 나오는 얘를 똑같은 걸 찾으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 보실 때는. 사용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잖아요. 자격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것을 포인터 올려서 뭐 색조는 온도 5300K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찾아줘야 돼. 원시적이지만. 채도도 마찬가지고. 요런 이제 내용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어진다라는 것. 나중에 제가 문제로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은 메뉴만 보세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원근감 있는 그림자, 흰색, 컴마 흰색. 그림을 또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나타나는 그림 서식에 그림 스타일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얘네들이 그림 스타일이에요. 포인터를 올리면 스타일에 팁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그 문제에 나와 있는 팁의 스타일을 이렇게 포인터를 올려가면서 찾아주셔야 돼요.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아? 문제가? 그치? 아, 네, 성현 학생 아주 초긍정으로다가 너무 구질구질해,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쓸 때는 사실 이렇게 포인터를 올려놓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정확한 걸 이제 선택하는 것들을 채점을 하거든요. 메뉴를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똑같이 찾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프레임이나 그림자 스타일이라든지 뭐 그림의 효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세팅으로 하나로 묶어서 세트 메뉴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쓸 때는 시험이 아니라. 그때는 그림 효과 눌러서 그림자 스타일만 줄 거다 나는. 그림자 스타일 따로 뭐 반사 효과 따로 이렇게 원하는 것만 지정을 해서 만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그림 스타일입니다. 별거 없지. 그림. 그 아래쪽에는 스마트 아트라는 게 나옵니다. 스마트 아트. 뭐 직접적으로 그 용어가 나온 건 아닌데요. 스마트 아트 뭔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쓰거든. 다이어그램이나 조직도 이런 것들이 스마트 아트입니다. 하나만 집어넣고 뭔지만 좀 알려드리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을 눌러주셔서 요 같은 그룹의 스마트 아트 보이지? 스마트 아트 눌러주십시오. 바깥쪽에 나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 중에 뭐 가장 많이 쓰고 이제 좀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스마트 아트가 조직도거든요. 조직도. 계층 구조용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거 조직도 많이 사용하지 않나? 조직도 뭐 벤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수준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조직도 첫 번째는 조직도형을 선택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넣었다. 왼쪽에 텍스트 상자도 나오나요? 이렇게 안 나오는 분은 왼쪽에 요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면 표시됐다가 숨겨졌다 됩니다. 타이핑을 넣고 싶을 때도 이쪽에다가 도형에다가 직접 이렇게 두시고 타이핑 하셔도 좋고요. 왼쪽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저는 A, 아래 칸에 B,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1, 2, 3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A, B, 1, 2, 3 넣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삽입하고 삭제하고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넣은 거예요, 제가. A라고 써있는 얘가 최상위 수준이거든요. 얘를 첫 번째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얘는 사실 두 번째 수준은 아니에요. 보조자라고 합니다. 맨 위에는 이제 뭐 대표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뭐 비서실이나 뭐 감사실이 있다. 또 두 번째 수준부터는 이제 뭐 영업부, 뭐 회계부, 뭐 마케팅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석적인 부서들에 대한 조직도가 쭉 이제 입력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뭐 명예회장 같은 경우 보조자로 많이 넣게 되죠. 근데 나 보조자 필요 없어? 하시면 이제 직접 제거하실 때는 필요 없는 개체를 이렇게 얘만 선택을 해주시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바로 삭제됩니다. 우선 보조자는 제가 제거를 했어요. 괜찮아? 그리고 나는 1번하고 2번 사이에 하나의 개체를 요 사이에 하나 더 넣고 싶거든? 더 넣어볼게. 저는 이번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개체 삽입을 보여드릴게요. 숫자 1 뒤에 커서를 두시고요. 숫자 1 뒤에 커서를 두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그 뒤로 이동이, 뒤에 삽입이 돼. 뒤쪽에. 괜찮지? 2와 3 사이에 넣어볼까? 2 뒤에 커서 두시고 엔터.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이게 원하는 위치에 개체를 삽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해볼까? 얘를 기준으로 하위 수준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네 번째 개체를 기준으로 다른 개체가 이렇게 뻗어 나가게 하위 수준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개체를 우선 잡으세요. 잡아주신 후에 이번엔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디자인이라는 탭으로 이동합니다. 디자인 탭에 도형을 추가할 거야. 왼쪽에 도형 추가. 갔어? 찾았어? 도형을 추가해 주는데 뒤에 추가하면 안 돼. 뒤에 추가하면 같은 수준으로 아까처럼 요거 3과 이 선택한 거 사이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아래에 도형을 추가해 줍니다. 아래에 도형 추가 괜찮아? 괜찮죠? 요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개체를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혹은 또 요 1과 2 사이에 비어있는 하나의 도형을 추가했잖아요. 얘를 하위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1의 하위 수준으로 만들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경우 개체를 잡고 다시 디자인 탭으로 가시면 수준을 올렸다 내릴 수 있어. 수준 내리기 해볼까? 이렇게 내려가. 별거 없죠. 원래는 1과 2 사이에 있던 것이 하위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어. 1번 뒤로 붙어버렸어. 원하는 스마트 아트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모양대로. 별거 없죠. 그리고 이제 소름 끼치게 세련된 맛은 없지 않아, 이 상태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디자인 탭으로 가면은 이렇게 색깔도 만들어져 있는 색깔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색깔, 뭐 임의의 색깔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그림 스타일이었죠. 선택한 개체가 그림이라서 그림 스타일이었는데 선택한 게 이제 스마트 아트잖아. 스마트 아트 스타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사용하시면 뭐 소름 끼치게 세련되진 않았지만 빠르고 쉽게 스타일을 지정해서 예쁘게 꾸밀 수 있다. 요 정도. 제가 생각한 진도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차트 삽입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인쇄에 대한 거, 보기 탭 뭐 여러 개 좀 몇 개 있는데 요거 조금 이제 정리해드리고 차트 보여드리고 이제 수업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종료됩니다. 그거 끝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모의고사 좀 풀어드리면서 기출문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하셨던 거 괜찮으셨어요? 함수하고 이거 조금 했는데. 네, 함수는 오늘 조금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모의고사 풀 때 2번, 3번씩 반복시켜 드릴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퇴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녹화는 여기까지